안녕하십니까. 해 뜨는 경제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성간 문명,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입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거대한 도전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지구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벗어나서 저 광활한 우주로 향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그저 로켓 쏘는 회사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있는 진짜 계획은 인류의 거주지를 옮기는 것, 즉 그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SF 영화에서나 보던 화성 이주인데 왜 우리 세대에 그런 그 화성 이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기후를 추구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화성에 집착하는지 그 근원적인 공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믿고 있는 그 이론의 바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그 대여과기 이론을 언급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주 언급하는 그 대여과기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다소 생소하지만 영어로는 그레이트 필터라고 하는데, 그레이트 필터라는 것은 인류 문명이 우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그 거대한 장벽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대여과기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38년 37살의 나이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 중 한 명인 그 엔리코 페르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광대한 우주 크기에 비해서 외계 지성체의 흔적이 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주에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행성이 수억 개나 존재를 하지만 왜 우리는 아직 외계 문명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 역설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빈 헨슨이라는 사람이 1996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생명이 탄생하여 고도의 우주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 중 거의 모든 문명이 통과하지 못하고 멸종하게 만드는 매우 어려운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로빈 헨슨은 그 단계를 대여과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빈 헨슨의 그 가설을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인류에게 로빈 헨슨이 얘기하는 그 대여과기가 이제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로빈 헨슨의 가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믿음하에 화성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머스크는 우주 전체의 역사에서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는 것은 깜빡이는 촛불처럼 매우 희귀하고 연약한 현상이다. 두 번째, 자칫하면 이 촛불이 영원히 꺼질 수 있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우주에 그 많은 별이 있는데 왜 외계인을 한 번도 못 만났을까? 그 이유는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하여 스스로 멸망해 버렸기 때문이다. 핵전쟁, 기후변화, 통제불능의 AI 혹은 소행성 충돌과 같이 문명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영원히 존재하려면 대여과기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여과기를 통과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지구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는 것은 위험하다. 쉽게 말해서 핵전쟁이든 기후변화든 소행성 충돌이든 인공지능의 반란이든 어떤 이유로라도 인류의 의식이라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그 촛불을 다른 행성에도 옮겨 붙여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지구 말고 또 다른 행성에도 살아야 된다는 소위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머스크의 믿음입니다. 즉 지구라는 하드디스크가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화성이라는 백업 하드디스크를 만든다는 거죠. 머스크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의 생명보험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머스크의 행동이 단순한 사업 확정이 아니라 나름대로 심각한 인류 구원 철학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화성 이주를 추진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건설한다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인류의 의식과 문명을 보존을 해서 대여과기를 통과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혹자는 다음과 같이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지구 환경 다 망쳐놓고 돈 많은 부자들만 화성으로 도망치려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기 화성 이주는 호텔에 바캉스 가는 호캉스가 아닙니다. 머스크 본인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화성에 가는 첫 번째 그룹은 아마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곳은 춥고 어둡고 방사능이 쏟아지는 지옥입니다.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지구에 남아야 합니다. 초기 화성 개척자들은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탐험가들과 같은 입장이죠. 혹은 남극기지에 파견된 연구원들과도 비슷하죠. 그들은 좁은 캡슐에서 잠자고 재활용된 물을 마시고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가는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흥분과 모험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류를 진부시켜온 그 원동력이니까요. 부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들의 최전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걸까요?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한 번에 100명, 화물 100톤을 실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완전 재사용입니다. 비행기처럼 쏘고 다시 돌아와서 기름만 넣고 또 쏘는 거죠. 덕분에 우주 배송 비용이 기존의 10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머스크는 203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년 후에 화성의 첫 번째 도시를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을 마르스 베이스 알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머스크가 계획한 미래에 건설된 도시의 그 풍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기지가 있고 밖은 영하 60도의 그 모래 폭풍이 불지만 안은 지구와 같이 똑같은 온실입니다. 한쪽에서는 로봇들이 화성의 흙을 퍼서 벽돌을 굽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태양광 패널 수천 개를 깔고 있죠. 사람들은 우주복을 입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하 동굴의 거주 구역을 확장합니다. 지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의 태동입니다. 거기에는 우주 비행사나 과학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화성에 연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도시를 세우는 과정이기에 지구에 있는 모든 직업이 다 필요합니다. 다만 그 형태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화성 건설에 필수적인 우주 직업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테라포밍 엔지니어입니다. 화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성의 대기를 두껍게 만들고 온도를 높여서 물이 흐르게 하고 미생물을 배양해서 척박한 땅을 비옥한 흙으로 바꾸는 생물학자, 대기 성분을 조절하는 화학자가 융합된 말 그대로 행성 리모델링 전문가인 거죠. 두 번째는 우주 농업 전문가입니다.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는 일은 생존의 핵심입니다. 흙이 없는 수경재배, 곤충을 이용한 단백질 생산 등 폐쇄 상태에서
식량을 무한 순환시키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귀족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주 건축가입니다. 화성에는 시멘트도 철근도 없습니다. 현지의 흙을 재료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방사능을 막아주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건축가. 지구의 건축가는 차원이 다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가면 영원히 못 돌아올까요? 가족들은 어쩌고요? 이런 걱정들 할 겁니다. 머스크의 계획은 왕복 시스템입니다. 화성에서 메탄 연료를 직접 생산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로켓에 주입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즉 2년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질 때 전기 여객선이 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편도 6개월이 걸리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3개월 그리고 1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약 10년 후면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 이번에 2년 파견 근무지로 화성지사 발령났어. 돈 바짝 벌어서 올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 중동 붐이 일었을 때와 비슷한 대화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인류가 대여과기에 부딪혀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기술이 살아갈 때 신속하게 화성 등으로 진출해서 지금의 문명을 백업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서 다행성 종족으로 진화하는 거대한 청사진을 확인을 했습니다. 화성 이주는 단순한 공상 과학이 아니라 인류의 멸종을 막고 새로운 기후의 땅을 여는 현실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모험심을 가진 자에게 우주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를 봤습니다. 노동은 로봇이 하고 뇌는 슈퍼컴퓨터가 되고 인류는 화성에 도시를 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된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돈은 누가 벌지?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다음 회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보편적 고소득과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이유, 이 대장정의 결론을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